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한의 해커 조직이죠. 김숙희. 이름이 왜 김숙희인지 모르겠는데 이 김숙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사이버 안보기관들이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숙희에 대한 합동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숙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경보가 발령한 걸 보니까 경보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광선 기자, 이제 북한 전문 기자죠,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김숙희가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뭘 뺏은 모양이죠? 해킹을 한 모양이죠? 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이제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2년 12년. 뭐 나온 건 이제 2012년인데 네. 훨씬 그 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 기사를 쓴 바도 있긴 한데 거의 그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 이제 탑5 안에 들 정도로 이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뽑아다가 그렇죠. 뭐 주구장창 반만 먹이고 네네네. 이제 해킹하는 법만 가르친다고 그렇죠. 저는 배웠습니다. 네. 예, 아니,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되게 그 유명한 게 있죠. 2014년도 소니 픽처스 해킹 사태로 시작해서 이제 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도 뭐 있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그러니까 통일부도 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털렸던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해외 기업이나 금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상대로도 하고 이제 최근에 그 제가 기사 쓴 그 어떤 거냐면 이제 그때 청와대까지 이제 해킹 노렸다라는 걸 이제 문재인 청와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해킹 그룹이 김숙희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예, 있겠죠. 여러 개인데 네. 되게 유명한 게 라자루스 그렇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김숙희 해킹 그룹이 김숙희는 이제 북한의 국가 모의성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네. 를 말하면 거의 뭐 국정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해킹 그룹이고, 네. 라자루스는 이제 인민무력부 소속 정찰국 소속입니다. 인민무력부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이죠. 네. 그러니까 기무사. 네, 그렇죠. 사이버 안보사나 기무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국토안보부나 이제 뭐 기반시설 안보국, 연방수사국 뭐 이렇게 세계 산하들이 김숙희에 대해서 합동 경보를 발령한 게 이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북한 전문가들이나 한국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한테 사칭을 해서 이제 기자인 것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파일을 주고 받는 안에서 이제 뭐 거기다 랜섬웨어를 심어놓고 이제 악성파일 심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또 해킹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세 단체가 김숙희 그룹을 이제 합동 경보 발령을 내준 거죠. 네. 김숙희는 왜 김숙희입니까 이름이? 숙희예요? 숙희? 김숙희. 예. 그러니까 숙희. 그러니까 숙희인데 어떤 뭐 여성 북한에 숙희라는 이름이 많습니까? 그거를 뭐 발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라자루스라는 이제 다른 단체와 달리 이제 또 한국 그런 게 특이의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 김숙희가 러시아 방산업체도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국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우방국도 그냥 이렇게 다 털고 하는 겁니까?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지난 10월 19일 날 이제 나온 건데 러시아 일간지 코르메산트라는 일간지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코메르산트. 이제 북한 해킹으로 김숙희가 이제 기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러시아 방산업체를 공격해서 이제 기밀 정보를 뺏겼다라는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듣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이랑도 엄청 친하잖아요. 우방국이죠. 우방국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지금 북한에서 좀 뭔가 어려움으로 점점 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도 뭐 이번 달에 기사에 잠깐 반영을 합니다만은 저기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 김숙희 그룹이 비트코인을 해킹을 해서 이제 저기 빼갔는데 그 비트코인 주인이 누구였나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주인이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수조원이 비트코인을 빼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얘들 모를 리가 없는 거고 그 말은 즉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급할 대로 급했구나. 네, 북한도. 이제 음. 왜냐면 뭐 대북 제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막 먹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우방국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제 우방국에 대한 이제 공격은 그쵸. 좀 자제를 해온 거죠. 거의 이제 안 했던 거죠. 네. 네, 안 했던 건데 그런데 막 이제는 하는 건데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이제 사실 러시아가 우주 항공 분야는 그 뛰어나요. 그렇죠. 옛날 소련일 때부터 이제 맞습니다. 미국이랑 이제 경쟁을 뭐 네. 달을 뭐 누가 먼저 갔느니 막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이 기술을 네. 한번 노려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새로운 내용 네. 이번 달에 이제 기사로 이제 네. 작성한다는 그 이제 비트코인 관련 네. 중국 소유인 비트코인 해킹 관련도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북한이 네. 기존의 이제 북중 관계나 네. 북러 관계가 예. 예전 같지 않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우방국들까지 만약에 북한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네, 네, 네. 북한은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지겠죠.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때문에 거의 살아간다고 네. 봐도 우방할 정도인데 네. 중국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중국이 이제 그 국경선을 차단해 버리게 되면 음. 완전 그러니까 국경선뿐만 아니라 그런 그 무역을 하는 무역까지 차단해 버리면 북한은 거의 제가 그냥 괜찮은 생각입니다만 1년 안에 네, 1년을 못 버틴다. 못 버틴다? 1년은 못 버틴다. 1년을 못 버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면 네. 남북이 통일된다라는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중국 때문에 북한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죠. 무역도 그렇고 이제 네. 물매도 그렇고 모든 게 중국을 통해서 이제 외부 사회와 이제 교류하고 이제 그런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북한도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사실 뭐 여담이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 쪽 손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네. 중국이 우리 손을 들어주면 이제 북한은 자연스럽게 망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를 주도로 하는 남한의 남한 주도의 네.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 네. 우리 쪽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었죠. 결국에 이제 북한이라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그러니까 막아달라 네. 뭐 그런 거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랬는데 네. 예, 뭐 이제 김숙희와 관련된 네. 얘기를 우리 이제 정광성 기자랑 좀 이제 좀 또 얘기를 추가로, 나눠봤습니다. 예, 뭐 하고 말씀드리면 싶은 말씀 있어요? 이게 예. 그 북한의 김숙희 그룹이나 라자스 네. 해킹 그룹 자체가 어디서 활동하냐를 봤더니 네. 중국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중국이나 그렇겠죠. 뭐 각 지역에서 뭐 퍼져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그 본거지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 중국 본거지가 이제 좀 웃기는 게 이게 그 김대중 정부에서 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하는 사이버 그 해킹을 하는 그룹의 본거지를 만들어준 거나 같다라고 저는 이제 왜요? 생각하는데 왜요? 북한의 해커 중국에서 하는데 이 얘네들이 그 회사명을 그러니까 네. 공식적인 회사입니다. 네. 조선 엑스포 합영 회사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유령 회사 지금은 유령 회사만입니다만은 합영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개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조선 엑스포 연합 회사가 남북 합작 회사. 맞아요. 2000년도 예. 초반인가 그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2002년도에 이게 합작 회사였는데 이게 그 대북 제재로 네. 걸리면서 남한이 거의 손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그 기본 틀을 갖춘 거는 남한 기업에서 우리의 틀을 다 기업에서 갖춰놓고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이제 북한이 얘네들이 그냥 와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이제 하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품도 팝니다만은 이게 뭐 여기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저도 이제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품도 팔고 뭐 선전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얘들이 하는 일은 조선 엑스프레스 하는 일은 해킹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걸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정광성 기자가 이 기사를 썼네요. 네. 하여튼 김숙희 그리고 북한의 해킹 그룹에 대해서 이제 정광성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해킹 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해킹과 관련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에 아주 뭐 짧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좀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오면 그렇죠. 네. 또 이제 찾아뵙고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